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씨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날.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아니 뭘 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매일 아침 그 강렬한 동기부여를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라고 매일 강철 같은 의지로 일어날까요? 천만에요. 저에게도 끔찍한 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마법의 무략 같은 게 아닙니다. 눈을 번쩍 뜨고 가자 하고 외치는 그런 초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머릿속에도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다닙니다. 어쩔 땐 스스로가 한심하고 나약한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감정, 제 머릿속을 맴도는 그 나약한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한심하게 들리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성공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건 패배자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만하면 됐어라고 속삭이는 그 안일함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그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그 녀석의 뺨을 후려쳐야 합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 섭씨 6도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엔 썩 좋지 않은 날씨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비가 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비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도망칠 핑계를 던져줍니다. 오늘 저에게 이 비가 바로 그 핑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든 매일 매 순간 그 자리에 나타나 맞서 싸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콜로세움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위해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든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독하게 버티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괴롭힘을 당했고 어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어떤 이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죠. 세상은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당신의 책임도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정신입니다. 저는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을 강철 갑옷으로 무장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실천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 어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이 문장은 저 자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왜 패배자인지,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강연회를 다닙니다. 청중들을 바라보면 매년 똑같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매년 똑같은 강연에 돈을 내고 등록합니다. 뭔가 새로운 비법이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신은 게으를 뿐입니다. 뭘 해야 할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에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실행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최대한으로 살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줄다리기는 밧줄을 밀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겨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삶의 수렁에서 끌어당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도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침대 밖으로 질질 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제 안에서는 점점 더 큰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얻으려면 기꺼이 자신을 침대에서 끌어내고 무기력의 늪에서 끌어내고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시궁창에서도 자신을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가 끝날 무렵 저는 외쳤습니다. 봤지? 내가 또 너를 이겼어.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자신감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젠장,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그 시험을 위해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했습니다. 지식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포기에도 출발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선은 바로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링 위에 선 2명의 파이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완벽한 몸 상태를 자랑하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지쳐 보입니다. 지친 선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포기. 준비되지 않은 몸 상태는 당신의 모든 선택지를 제한해버립니다. 반대로 인생 최고의 몸 상태로 도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의 모든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제가 최상의 몸 상태로 나설 때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좋아, 몸은 준비됐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통과 역경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새 저는 제 자신이라는 아름답고 강력한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얻은 모든 도구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앞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매뉴얼이 놓여 있다면 저는 문구점에 가서 나선형 노트를 여러 권 사올 겁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각 페이지를 아마 10번 이상씩 노트에 그대로 베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책을 시험 보기 18개월 전에 미리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페이지를 반복해서 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데 18개월이 꼬박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면 저는 그 질문과 답을 이미 수없이 종이 위에 써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낸 방식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천천히 하나씩 분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려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제 뇌 한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건 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50개의 문제가 담긴 컴퓨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 목소리는 비웃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웬일인지 결과는 항상 합격이었습니다. 또 합격하고 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짜 나는 매번 속삭입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저는 그 목소리보다 더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를 마주치면 그 목소리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이건 내가 아니라고. 너는 130kg이 넘는 뚱보였어. 내가 할 줄 아는 건 집에 앉아 머리나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잖아.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저는 원래 뚱뚱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살을 빼고 싶다는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3개월 안에 20kg을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일, 수주, 수개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잠깐 달려볼 때마다 출렁이는 뱃살을 느끼며 좌절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당신에게 공짜로 열려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제 다이어트 식단은 이랬습니다. 아침 식사, 그리고 달리기. 점심 식사, 그리고 달리기. 저녁 식사, 그리고 달리기. 간식, 그리고 또 달리기. 독하게 버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켜는 법을 모릅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는 열정, 갈망, 굶주림, 그 야수를 깨우기 위해 저는 소리칩니다. 제가 최상의 몸 상태로 나타날 때 저는 그 잠자는 야수를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생 최고의 몸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당신의 야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는 방식 그대로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평생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냐고요?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신경 썼던 것은 오직 하나, 거울 속에 비친 한심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16살, 130kg의 제 모습 앞에서 행복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좋아,
오늘도 해냈구나.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성취감은 고작 몇 분밖에 가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눕는 순간 그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밤새도록 잠을 설치며 오늘 내가 한 일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젠장, 나는 벌써 뒤처지고 있어. 모두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낭비합니까? 제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핑계를 제거해 버릴 겁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극복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말입니다. 그 시작은 운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은 속삭입니다. 젠장, 비 오는데 뛰기 싫다. 새벽 3시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은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달려. 너는 반드시 달려야 해.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자아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기 싫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나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뇌가 편안함을 생각할 때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안락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은 당신의 마음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